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방송 스탁동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친구인데, 가장 많이 오른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얘일 것 같아요. 누구냐면 가스입니다. 이 가스코인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올랐느냐 보자면은, 본격적인 상승을 한 거는 10월 27일입니다. 요때부터 요때까지 해서 1300% 올랐다. 13배 올랐습니다. 13배가 올랐는데 지금은 떨어졌겠죠. 여기서 이제 3,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진 때가 있었다. 이게 2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누군가는 호재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은 26일부터 요때부터 30일까지가 그게 있었어요. NCA라고 해가지고 네오 커뮤니티 어셈블이 있었고요. 그리고 27일날 뭘 발표했냐면 사이드 체인이 나온다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거 기사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 27일날 사이드 체인이 발표가 되면서 지금 이 사이드 체인의 이름을 모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지. 아, ETF도 좋아지고 있고 이 코인의 장이 좋아지는데 우리 네오가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네오의 이 가스 코인, 수수료 코인인 가스가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하이비 붙으면서 누가 가격을 올렸느냐? 우리 업비트 형님이 올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들 이런 것들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업비트의 거래량의 퍼센테이지가 61%라는 거는 다른 데보다 업비트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를 보면 10월 27일 날 네오의 창립자 다홍페이는 네오 터평양 어쩌고저쩌고 파인을 나오면서 이더리움 가상 머신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만들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 자, 그러면 27일날 발표해서 가격이 상승한 것은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고 요거죠. 27일날 움직였고 28일날 더 움직였네요. 그리고 23일날 거래량에 들어왔다는 거는 누군가는 이미 정보가 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월 10일날에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10일날 전에 한 번의 사례가 있었어요. 저도 이때 이거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요때 사실 전 털렸어요. 요거 했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다시 잡으려고 해서 이 타이밍에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6불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 공유를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은 26이었고 실제로 고점은 뭐 29니까 30 정도 되니까 10% 더 올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배로 때렸으면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커뮤니티에 항상 올리는데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건 팁이에요. 팁이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물이랑 그리고 선물의 계율이 높다는 것은 하락의 추세가 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물에서 숏을 많이 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안 오르겠죠? 선물에서. 그리고 펀딩비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펀딩비가 이때 한 마이너스 2%였는데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숏이 롱에게 펀딩비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숏을 치고 있다는 말은 우리 고래 형님은 하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 고래가 하락을 예상하는데 우리가 뭐 개길 필요 있나요?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유를 드린 거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하락이 이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하락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많이 봅니다. 통상적으로 하락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1시간 차트로 봤을 때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어. 아니 근데 왜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왜 거래량이 여기서 들어왔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70% 이상의 하락을 한 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70%까지 과하게 하락하면 반등이 맞는데, 또 하나의 생각할 건 뭐냐면 이게 가스코인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그런 거예요. 이게 반등이 어디냐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미 거래량이 들어와서 반등은 한 것이고, 어디까지 반등하냐고 했을 때는 저는 하락의 절반 정도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어서 요 이동평균선이 마침 이때쯤이니까 여기까지는 반등을 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반등을 꼭 한다는 건 아니고,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 일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업비트 디컨퍼런스라고 해서 그 로건 체인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친구가 가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네오의 사이드 체인의 네이밍 서비스가 시작이 됐고 투표 마감이 7일날 되고 최종 결정이 11월 30일날 된다는 거는 많은 홀더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조금 다시 가스의 반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꼭 상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을 그어두면 되겠죠.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은 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비교표인데요. 우리가 네오와 가스의 이제 시가총액 차이를 비교하면 10배거든요. 근데 온톨로지 가스랑 비교하면은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아니 왜 이게 이렇게까지 되지? 어차피 수수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스가 좀 싸긴 싸요. 적어도 한 5천억은 돼야 뭐 좀 비교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참고로 할 것은 이 둘 다 다홍페이 형님이 만들었습니다. 네오의 창시자인 다홍페이가 만든 게 온톨로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같은 코인이면은 차이도 비슷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근데 팩트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트적으로 반등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다양한 이슈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그겁니다. 11월에 네오가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캘린더의 일정을 한 번씩 쭉쭉쭉 모아보세요.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도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